투명한 수족관에 갇혀 차례를 기다리는 대개의 운명처럼 누군가 우리를 자신의 배를 채울 먹잇감으로 생각한다면 어떨까요? 잘 나가는 대게집 안주인 미숙 씨. 남편 흥식 씨와 16살 차이. 젊을 때 미스코리아 소리 좀 들었던 미숙 씨는 흥식 씨의 자부심인데요. 애교도 아주 만점입니다. 아니야? 아이고, 여보. 저 대게가 쑥이 쳐다본다. 무서워. 땡지. 나쁜 대게. 미숙이는 그냥 나가서 놀아. 진짜? 여긴 내가 다 알아서 할게. 나 요가 갔다 왔대? 그럼 사우나도 하고 마사지도 받고 와. 우리 여보. 아이고, 콩깍지가 제대로 씌웠습니다. 왜? 빨리 안 가져오고. 그래. 가자. 가. 나 다녀올게. 갔다 와. 가자. 바빠 죽겠는데 어딜 가? 그러게요, 미숙 씨. 바쁜 영업 시간에 요가를 하러 가다니요. 그런데 미숙 씨가 찾아온 곳은 요가원이 아니라 카센터. 사실 평범해 보이지만 이곳은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좀 받았습니다. 잘 나가던 대기업 때려치우고 기름밥 먹겠다며 뛰어든 사장 영석 씨 덕분인데요. 요가원 간다고 거짓말을 한 게 설마 영석 씨 때문인가요? 저 아줌마 또 왔어요. 또 왔어? 응? 또? 또라고요? 사장님 찾는 것 같은데요? 아, 이놈의 인기는. 원래 기름때 묻은 남자가 좀 섹시하긴 하지. 여기 좀 보고 있어. 연예인 못지않은 인기를 누리는 영석 씨. 어서 오세요. 저기 제 차 좀 한번 봐주세요. 차 한번 볼까요? 와, 차 멋진데요? 에이, 멋지긴요. 사장님이 훨씬 멋지세요. 아이, 그런 소리 자주 듣습니다. 두 사람 쿵짝이 아주 잘 맞습니다. 근데 얼굴 좀 만져봐도 될까요? 얼굴요? 뭐 만져보세요. 이게 꿈이야 생시야. 아니, 차수리를 얼굴로 하는 것도 아닌데 이건 무슨 경우죠? 미숙 씨, 한참 어린 영석 씨한테 작업이라도 거는 겁니까? 허허, 미숙 씨 정신 차리세요. 저 사모님 왜 그러세요? 벌건 때낮에 이 무슨 낯뜨거운 행각입니까? 집으로 돌아가는 길, 미숙 씨 입이 아주 귀에 걸렸습니다. 잘생긴 데다 능력까지? 능력 있는 젊은 남자를 마음에 품은 미숙 씨. 미숙 씨밖에 모르는 다정한 남편을 두고 이 무슨 야속한 짓이랍니까? 금슬 좋은 줄 알았던 그녀의 이유 있는 일탈, 그 속사정을 알아봐야겠습니다. 어느 화창한 봄날, 공원에서 데이트를 즐기는 이 사람들, 영석 씨와 미숙 씨 아닌가요? 좀 봐줘요. 허허, 만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것 같은데 이렇게 발전한 겁니까? 가까운 연인 사이처럼 알콩달콩. 땀 좀 봐. 너무 많이. 이제는 스킨십도 거침이 없습니다. 우리 같이 살까? 네? 같이 살아요? 정말요? 그 남자는요? 몰라. 이제 그만 끝내고 싶어. 저야 그럴 수만 있다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미숙 씨, 흥식 씨 생각도 좀 하셔야지. 부부의 연이 이리도 가볍답니까? 그 시각, 이런 사정을 알리 없는 흥식 씨, 그저 열심히 일만 합니다.
그런데 흥식 씨 왜 이래요? 아빠 일어나봐. 딸 재영 씨가 달려가 보지만은 총체 깨어나지 않습니다. 평생 일만 하고 돈 버는 재미밖에 몰랐는데 인생 한 번 제대로 누려보지도 못하고 이게 무슨 변고랍니까? 병원으로 옮겨진 흥식 씨. 위기는 넘겼지만 의식은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영석 씨와 함께 있다가 뒤늦게 소식을 듣고 병원을 찾은 미숙 씨.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왜 그래 당신? 여보. 어디서 놀고 때 이제 나타나? 재영아. 아빠 왜 그래? 아빠 어떻게 된 거야? 아빠 왜 그래? 같이 살면서 아빠 몸이 이 지경이 되도록 내버려둔 거야? 대체 우리 아빠랑 왜 결혼한 거야? 사실 미숙 씨는 흥식 씨와 살림을 합친 지 3년밖에 되지 않았던 것인데요. 그날 이후 병간호에 매달리는 미숙 씨. 뇌졸중입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런데 병원이라고? 알았어. 지금 내려갈게. 얼마나 중요한 사람이 왔는진 몰라도 위중한 흥식 씨를 혼자 두고 나가면 어쩝니까? 대체 그 사람 누군가 했더니 왔어? 저는 준비 다 됐어요. 이제 그만하고 저한테 오세요. 저렇게 된 사람을 어떻게 그냥 둘까? 그만하면 할 만큼 하셨어요. 저 정말 이번에 놓치면 평생 후회할 것 같아서 그래요. 네? 아픈 흥식 씨를 앞에 두고 고민이라니요. 미숙 씨 그럼 벌 받습니다. 그런데 그때 간병에 필요한 물건들 챙겨서 온 재영에게 딱 걸리고 마는 두 사람입니다. 당신 뭐야? 짐승 같은 것들. 그새 바람을 펴? 말씀에 바람이라니! 그래. 이제 병들고 쓸모 없어지니까 버리겠다 이거지? 재영아 아니야. 그런 거 아니야. 오해야. 오해? 우리 아빠 사랑하긴 했어? 새엄마의 변심에 애가 끓는 재영. 넌 뭐야? 넌 뭐야? 꺼져나! 재영아. 영석이는 내 아들이야. 뭐? 아들? 아, 그랬던 겁니까? 도통 이해할 수 없었던 두 사람의 행동에 그런 사연이 있었군요. 20살 철부지 시절 결혼도 하기 전에 덜컥 영석을 낳은 미숙. 앞으로 나 찾지 마. 지독한 가난을 피해 영석마저 버리고 도망을 쳐나왔습니다. 그리고 35년 뒤 미숙 씨는 두 번의 결혼 실패 후 3년 전 만난 흥식 씨와 새살림을 시작했는데요. 그곳에서 운명적으로 영석의 존재를 알게 됩니다. 손님이 두고 간 잡지에서 가슴에 묻어두었던 이름을 발견한 것인데요. 설마 하는 마음으로 잡지를 펼쳐보던 미숙 씨. 기사를 읽던 미숙 씨는 떨리는 마음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갓난아기일 때 어머니가 떠나 미혼부 아래서 자랐다는 박영석의 성장 스토리. 맞을까? 확인해봐야겠어. 한 번 생겨난 그리움은 점점 커져만 갔고 마침내 용기를 내 영석을 찾아가게 됩니다. 영석아.
엄마야. 네? 귀 뒤에 있는 점은 물론 DNA 검사까지 두 사람이 모자란 것을 증명해 줬습니다. 잘 됐네. 그러니까 아들 따라 가버리라고. 가버리라고! 하늘이 맺어준 인연이라 천륜이라고 하지요. 헤어진 지 35년 만에 모자는 함께 살기로 결심을 합니다. 씨는 100일이 되기도 전에 자신을 버리고 떠난 어머니 씨를 오랜 시간 원망하고 미워해왔습니다. 그러나 성인이 돼서 막상 자신을 찾아온 어머니를 만나게 되자 자신이 어머니에 대한 미움보다는 그리움을 느껴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씨는 잘못을 비는 어머니 씨를 용서하고 자신의 집에 모시고 살기로 결심하게 되었는데요. 두 사람은 난생 처음 모자간의 정을 느끼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떨어져 지낸 시간이 오랜 탓인지 두 사람의 행복한 시간은 그리 오래 갈 수는 없었습니다. 석 달 후 아파트가 울리도록 문을 두드리는 사람은 다름 아닌 미숙 씨. 또 왔어. 내가 처리하고 올게. 기다리고 있어. 갑자기 달라진 집안 분위기. 두 사람 미숙 씨를 내쫓기라도 한 겁니까? 어떻게 나한테 네가 이럴 수가 있어? 내가 지금 누구 기다리는 줄 알아요? 누군데? 경찰. 5분 뒤에 여기 올 거예요. 안에서 기다릴래요?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나는 다 버리고 너한테 왔는데. 다 버려? 가세요. 경찰은 또 뭐고 영숙 씨 왜 이렇게 어머니를 문전박대하는 걸까요? 오냐 그래. 이 배은망덕한 놈 같으냐고. 가만 두나 봐라. 그 후 한 달이 지났습니다. 박용석 씨 계십니까? 예, 전데요. 네, 등기 왔습니다. 법원에서 송사를 알리는 서류 한 장이 도착했는데요. 영석 씨에게 소송을 낸 사람은 다름 아닌 어머니 성미숙 씨. 1, 10, 100, 1000만, 10억? 10억 원짜리 소송이라니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우리 아들. 자. 어머니가 떠나고 고등학교 시절 아버지마저 하늘나라로 떠나 늘 외로웠던 영석 씨. 뭐 말이죠? 결혼 후 어머니까지 찾게 돼서 모든 것을 다 가진 듯 행복한 나날을 보냈는데요. 하지만 갈등은 사소한 것에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지희야. 어머니. 내가 오늘 친구를 만나기로 해서 그러는데. 네네. 네 옷하고 가방 좀 빌릴 수 있을까? 아, 이쪽으로 오시겠어요, 어머니? 그래. 외출을 준비하던 며느리를 막아서는 미숙 씨. 취향이 맞는 게 젊은 시어머니 미숙 씨. 요즘 유행하는 옷과 가방을 빌리려나 본데요. 아니, 어머. 아니, 너는 어떻게 된 여자애가 명품백 하나가 없니? 죄송해요. 아니, 그리고 말이 나왔으니까 말인데, 아니, 아파트도 좀 큰 데로 이사 가고 가구도 좀 좋은 것 좀 들여놓자. 창피해서 친구들을 집으로 데려올 수가 없어. 이건 또 뭔가요? 네? 용돈 달라고. 잠시만요. 미숙 씨 경제력이 없어 용돈을 받아 썼는데요. 여기 어머니. 이게 지금 내 하루 용돈이야? 어머니 농담도 잘하셔. 야! 너 지금 장난해? 이것들이 지금 나를 뭘로 보고. 카센터가 7개나 되면서도 궁색할 정도로 건검절약하는 아들 내외가 답답하기만 한 미숙 씨입니다. 그렇다고 포기할 미숙 씨가 아니었지요. 다 했어? 좀 땄지. 잠깐만. 물 봐. 엄마 내가 할게. 괜찮아. 그래? 어. 이뻐라 우리 아들 잘생겼다. 30살 넘은 아들을 마치 유치원생 대하듯 어르고 달래는 미숙 씨. 그뿐입니까?
자신의 필살기인 애교까지 총동원해 아들 내비의 출근길을 배웅하며 정성을 다하는데요. 다녀오겠습니다. 갔다 와. 식탁 위에 올려놨습니다. 그래, 역시 우리 아들 최고. 다녀올게요. 안녕. 잔뜩 기대에 차서 식탁으로 달려가 보는데 근데 표정이 왜 그렇습니까? 이것들이 지금 누구를 그지로 하는. 이런 10만 원이 적다고 이럽니까? 씀씀이가 컸던 미숙 씨. 자신의 기대와 어긋나게 나오는 아들 내외에 화가 단단히 났습니다. 결국 영성 내외가 없는 틈을 타서 아들의 집을 담보로 사채까지 끌어쓰게 되는데요. 그 일 이후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너버린 두 사람. 이제는 소송장을 앞에 두고 마주하는 처지가 됐습니다. 그나저나 잘못은 미숙 씨가 한 것 같은데 왜 영석 씨에게 소송을 건 걸까요? 이게 무슨 짓이에요? 그러니까 있을 때 잘했어야지. 돈! 결국 그놈의 돈 때문에 나 찾아온 거예요? 나는 남편하고 자식 없인 살아도 돈 없인 못 살아. 미숙 씨가 아들 영석 씨와 함께 살려고 했던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남편 흥식 씨와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었던 미숙 씨. 의식을 찾지 못하고 사경을 헤매는 흥식 씨를 몰래 찾아옵니다. 살림을 합친 지 3년이 지났지만 아직 혼인신고를 하지 못했던 것인데요. 흥식이 죽기 전에 혼인신고를 서두르려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째 흥식 씨를 사랑해서 하는 혼인신고 같지가 않습니다. 뭐 하는 짓이야? 그때 흥식 씨의 딸 재영에게 딱 걸리고 맙니다. 이래. 뒤에 보라. 안 돼. 안 돼. 이러라고. 아니라고. 지금 이게 오늘 내일 하는 사람 앞에서 한 짓이야. 다시 못 하겠단 말이야. 안 돼. 이제 당장 내는 앞에서 서라. 현행법상 사실혼 배우자의 일방이 사망한 경우에 남은 사실혼 배우자는 그에 대한 재산분할 청구권이나 상속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씨는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었고 사실혼 배우자인 이 사망할 경우 그 재산이 전부 현재 상속인인 에게 간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과의 혼인신고를 서둘렀습니다. 그러나 또한 이 사실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두 사람의 혼인신고를 극구 반대해 왔습니다. 너 끝까지 이렇게 나온다 이거지? 이놈의 영감탱이 죽든지 살든지 나한테 연락도 하지 마! 흥식 씨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없게 된 미숙 씨. 그녀의 다음 선택은 아들이었습니다. 아니 정말 왜 이렇게 괴물이 된 거예요? 예? 얘 10억이 어디 돈이니? 10억이면 서울에 웬만한 집 한 채도 못 사. 엄마! 아 시끄러. 알란가 모르겠다. 내가 100% 승소라는 거. 네? 부양권 청구 소송이 원래 그래. 너 같은 불효자 방지법. 하늘이 준 모자의 연을 그저 돈벌이로만 생각했던 걸까요? 부양료 청구 소송이란 민법 제974조에서 정하고 있는 부양 의무자가 그 의무를 다하지 않을 때 부양을 받을 사람이 법원에 의무자로 하여금 자신에게 부양료를 지급하도록 명해달라는 소송을 의미합니다. 씨의 경우 씨의 어머니이기도 하고 그리고 비록 어린 시절 씨를 양육하지는 않았지만 씨가 성인이 된 후 씨를 모시고 살았던 정황 등이 있었기 때문에 씨의 부양료 청구 소송은 어느 정도 인정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얼마 뒤 미숙 씨 뭐 좋은 거라도 있습니까? 너무 예쁘다. 이번에 10억 받으면 너부터 사야겠어. 아들 돈 뺏을 생각하니 그리 좋습니까? 사모님. 윤면 왔다. 아, 마침 변호사가 왔나 본데요. 어서 와 윤면. 사모님.
맞다. 우리 파티해야지. 파티하러 나갈까? 파티라뇨? 에이, 왜 이래. 승소 파티 해야지. 아, 그게 승승승소인데요. 일단 보시죠. 10억 원 청구는 기각을 하고 미숙 씨가 죽을 때까지 영석 씨가 매월 30만 원을 부양료로 지급하라는 일부 승소 판결이었군요. 30만 원? 에이, 하루에 30만 원이겠지. 아니요, 한 달에 30만 원. 그럼 수임료는 1,000만 원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30만 원도 미숙 씨엔 과분합니다. 재판부는 자식의 부양의 의무를 인정하면서도 미숙 씨처럼 양육을 하지 않은 부모의 손을 완전히 들어주지는 않은 겁니다. 다정했던 남편도 살가웠던 아들도 이제 더 이상 곁에 없는 미숙 씨. 모르는 남자 같은데 너무 붙어 앉은 거 아니에요? 손이 고우신 걸 보니까 교편을 잡으셨었나? 아니 공무원? 아이고 지금 또 다른 노후 대책 세우는 겁니까? 헛다리 제대로 짚은 미숙 씨. 남의 주위에 괜한 분란만 일으켰습니다. 돈으로 가득 찬 미숙 씨의 가난한 마음을 어찌해야 좋을까요? 노동 없이 얻은 재물은 물거품과 같다는 걸 깨달을 날이 오겠지요.